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부동산 대책. 어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대책은 아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다주택 부담 강화하라. 투기 속 매입은 규제하라.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대도 역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부세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은 한 달 내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합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민심에 놀란 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청와대로 호출했고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법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정에 없던 장관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뒤에 지시가 나온 겁니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도 주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 반포와 청주에 아파트가 있는데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거 참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지휘권입니다. 정면 대응 안 한 윤석열 이렇게 돼 있고요.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은 검언유착 자문단, 이거 자문단 회의 열고 운영하는 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은요,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당에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결단을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야당은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안전지대였던 광주를 덮친 코로나19입니다. 석 달 지역 감염이 없다가 지난달 27일 4명 확진이 됐고요. 1일에는 22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49명으로 늘은 건데요. 그동안 광주는 괜찮다고 알려졌는데 이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시내 격리 병상도 이제는 13개만 남았다. 그래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마지막으로 주원구 삼육대 겸임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 재테크 강의 또는 부동산 어떤 설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똘똘한 한 채를 갖고 나머지는 다 처분한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침묵의 의미입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이 정도면요, 단순히 그냥 충돌 상황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 야권에서는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종신 대통령,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 기어코 헌법을 바꿔서 종신으로 갑니다. 2036년까지 일단 가게 돼 있습니다. 종신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누구도 돕지 않았답니다. 스포츠계 폭력 사태 또 폭로가 됐습니다.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누구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부동산 대책, 대통령의 긴급 지시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좀 준비돼 있어요. 먼저 지금 부동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규제에 더 불붙은 강남 집값이다. 여기 뭐 아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아파트의 경우는요. 평당 1억입니다. 지난해 올 초만 해도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뭐 6천, 7천 갖다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1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가 얼마 전까지 22억 8천만 원. 그런데 지금은요. 25억 원까지 호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거래 허가제 도입 전에 사자. 그럼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이거 더 오를 수도 있다. 지금 아니면 강남에 집 갖지 못한다. 뭐 이런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옆에 표 좀 볼까요? 여기 강남 지역 그리고 송파, 노원 이렇게 좀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약이 된 가격이래요. 계약이 된 가격이. 아까 제가 호가라고 얘기하는데 호가 아닙니다. 계약가입니다. 59제곱미터 25억, 110제곱미터 25억 넘었고요. 59제곱미터 18억짜리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 125제곱미터 8억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택 공급 확대, 시장 요구 받아들인 문, 발굴해서라도 늘려라. 찾아라. 땅을 찾아서 늘릴 수 있는 곳 찾아라. 그러나 서울 지역 찾기 만만치 않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실수요자 보호, 청년 신혼부부 집 살 때 취득세 등 낮춰줄 듯하다. 뭔가 취약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줘라. 세 번째는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입니다. 보유세 등을 늘려 집 팔게 압박하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늘려라. 그리고 보호해줘라. 그리고 압박하라.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장관 인사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정의당이 얘기하면 그게 관철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는 데스노트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엔 정책과 관련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책 데스노트 정도가 되는 걸까요? 김구락 교수님.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여기 기사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중요했는데 언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공급을 늘려라는 부분과 종부세 강화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뭔가 세부담을 늘려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방점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기존의 어떤 방향이 사실은 규제였거든요. 예.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었는데 어제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이 공급을 늘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저는 공급을 늘려라의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나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용적률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뭐 그게 가수요가 됐건 실수요가 됐건 일단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아주 현저한 시장 실패 상황에 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서 정부가 예. 공급을 늘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그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공급과 관련 사실 서울 지역은 재건축 이슈하고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뭐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얘기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예. 통해서 또 뭔가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예. 이런 분들이 또 투기를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실상 그 부분을 양성화 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택자 제외하고는 예. 엄청난 이 과세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을 보유할 때 예. 갖는 어떤 손실이 미래의 어떤 그 다주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 경험이 우리 국민에게 예. 박혀 있다 그러면 다주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그런 예. 희망 속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거기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히 안 돌아온다는 그런 경험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예. 차원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뭐 징벌적인 세금 저는 이게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얘기했지만 어제 대통령이 굉장히 긴급하게 강력히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종부세를 능가하는 어떤 세제상의 어떤 대책을 또 내놓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또 이런 뭐 좀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황 뭐 내용 문제 좀 짚어봤는데요. 내용 문제를 떠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오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어제 나온 게 내용이 여러 가지지만은 공급 물량 확대, 그리고 뭐 취득세 얘기, 종부세 얘기,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강력히 압박을 하는 얘기 있는데 많은 내용 중에 세금 문제하고 겹칩니다. 지금 네, 이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러면은 사실 세금 문제인데다가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정책의 어떤 총괄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를 청와대로 들어오게 해서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었는가. 네. 근데 국토부 장관을 직접 불러서 보고를 받다. 이거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예. 정책화해서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할 거리가 아니에요. 어. 그거는 홍남기 부총리가 하거나 아니면 예. 주무장관들이 함께 예. 배석한 자리에서 대표로 이 김현미 장관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건 경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그런 지금 방침이거든요. 예. 정책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걸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금 관련한 그렇죠. 문제라든지.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홍남기 부총리를 불러야 되는데 예. 자 보시자고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현미 장관이 어저께 굉장히 사실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 전날 김현미 거짓말. 뭐 해서 국회에서의 발언. 그렇죠. 국회에서의 발언을 놓고 거기에 반발하는 일부 국민들이 예. 김현미 장관이라는 검색어로 오르게 하자라는 것이 확산되면서 한동안 그 포털 사이트에 김현미 거짓말이 올랐고 그게 이제 반발을 산 거군요. 그 그렇죠. 발언 자체가. 그것 자체가 또 역으로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언론에서 김현미 장관이 예.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실언을 하거나 예. 혹은 정책적 실패를 했다. 이것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밤 저녁 때 4시에 굳이 김현미 장관을 불러와서 또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 지시를 내렸다. 예. 이것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신뢰에 더불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지금 가뜩이나 개각설이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개각설에서 어느 장관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함화평이 있었는데 그 개각설 중에 하필이면 김현미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승진할 것이다. 가능성이 하는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함화평이 돌고 있었거든요. 예. 이것과 맞물리면서 어쨌든 김현미 장관한테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 건 앞으로의 개각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이 모든 어떤 정책보다도 예. 우선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은 예.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완수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전날 그제 국회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는데 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 들어가서 보고를 받게 하고 지시가 나간 거는 그 발언에 대한 질타한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실어준 거다. 강력하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지금 언론에서 좀 보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고 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을까?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강력하게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의 공고했죠. 2채 이상 있으면 파세요. 웬만하면 파십시오. 아주 강력 공고를 합니다. 이 정도면 지시라고 받아들일 만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은 거죠. 아파트를, 그러니까 집이 2채가 있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어제 참 기자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내용이. 청와대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내놨다 이렇게 알렸어요, 처음에. 근데 50분 지난 뒤 근데요, 반포 아니고 청주입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서울 서초 반포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충북 청주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주가 옛날에 지역구였죠. 본인이 의원 시절 지역구. 여기 2군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반포 걸 내놨다고 알린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집을 내놨구나. 뭔가 실천을 하는구나. 뭐 이런 반응이 짧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됐고요. 청주입니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노영민 비서실장 측 반포 아파트, 반포 집은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매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똘똘한 한 채를 실천하신 겁니까? 이렇게 좀 비판이 나와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사정은 있어요.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측면의 설명이 있었지만 아무튼 상황이 묘해졌어요. 한 채를 제외하고 이달 내 처분하길 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강력 권고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첫 매각 공고 7개월째 안 팔립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거 내놔도 뭐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등등 들어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자 부동산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를 한 점 팔으라고. 그리고 비서실장도 실천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반포였다 청주로 잘못된 알려졌다고 이렇게 번복이 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공직자의 집 소유에 관한 거죠. 주택 30채 서울시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 30채요. 시의원. 그리고 부동산을 관할하는 위원회 소속. 보겠습니다. 서울시 의원의 31%가 다주택입니다. 경실련 상위 5명이 81채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30채입니다. 30채.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관련 위원회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건 뭔가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0채.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11채가 맞습니다. 등기를 각 건물 평수에서 등기가 다 분할이 됐던 거고요. 네.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다룬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또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최인정 변호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 반포는 유지하고 청주였습니다. 물론 사정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나 이 상황 묘합니다. 아들이 거주하면은 아빠가 가진 그 아파트를 못 팝니까? 팔고 거기에 예. 전세로 거주하게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공관은 그 예. 총리실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따로 아마 장성한
그 아들이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지 않나 뭐 지금 싶은데. 미혼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들한테 예.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전세로 주고 그 아빠한테 월세라도 줘야 되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맞죠. 예. 근데 뭐 그것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정치적 고향을 버리고 경제적 고향을 선택했다. 아시다시피 노영민 그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주흥덕구에서 예. 3선을 했던 중진 국회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40평형 아파트가 흥덕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팔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금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두 분 그 은퇴하시고 예. 나서 부부가 살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40평 정도 되면은 사실 훨씬 더 이렇게 예. 저술 활동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14평 되는 강남의 아파트를 놔두고 40평형대의 그 청주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역시 아파트는 강남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올해 1월 달에 노 실장이 예.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노블레스 오블레즈 확산이 필요하다. 소득을 올리는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지양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은 그걸 지양해야 되지만 청와대는 그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이 모든 어떤 지시나 어떤 규제가 예. 김혜미 국토부 장관이 그 규제가 모든 면에서 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 단 예외는 있다. 청와대.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도 참 예. 잘못된 것이 있고 다만 또 하나 이런 법적으로 봤을 때에 예. 이와 같은 지시가 판란의 지시가 맞는지도 저는 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이분들 노후 책임집니까? 예. 이른바 청주가 경우에 일단 따라서는 뭐 강력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광역공원대 말은 예. 공고지만 지시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권고라 하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정책 방향에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예. 그거 팔아라 한다고 그게 팔립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팔아라고 했는데 7개월 안 팔렸는데 그럼 일반 국민이 팔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하고 예. 팔아라 한다고 팔릴 거라고 하면은 벌써 다 해결이 됐죠. 결국은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뭐가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이지 예. 지금까지 해왔는 것처럼 계속 팔아라 규제한다 이것이 만능이냐 이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청와대 지금 비서실장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주홍 교수님. 네. 사실 이 얘기도 어제 처음부터 청주 집을 내놨다라고 했으면은 뭐 좀 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 반포에 있는 걸 내놨다 그러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잘못 알려졌습니다. 청주입니다라고 네. 번복을 하면서 더 이게 뒷말이 많아졌어요.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예. 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한다.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일단 청주집을 먼저 파는 게 사실은 세제에 있어서도 유리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 조세 관련 부동산 조세 관련 해석이 그러니까 또 가격이 나왔습니다. 낮은 거부터 하는 게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최 변호사님과 제가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은 예. 오히려 공직자는 이 정책 방향을 지지한다라면은 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공직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례로 21대 지금 국회의원의 다주택자가 3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주택으로 정리하겠다라는 포기 서약서를 쓰겠다, 발표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 깜깜무소식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방금 전에 그 서울시의원에 대한 그 예.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말 이거는 임대사업자인지 그 도시계획을 관리하실 건지 그건 정말 헷갈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개인의 규제에 맞춰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개인 규제 초점을 넘어서려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분양가 원가 공개 예. 그리고 이제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 모델 같은 부분들 그리고 법인의 종부세율 그러니까 부가세율을 올리는 거 예. 그리고 실제로 종부세율을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공시지가가 45% 그러니까 시가의 4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예. 조정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만 자약할 게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끌고 있는 투기 세력에 대한 견제를 예.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원 31%가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지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장악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드라이브를 할 수가 없게 되면 예. 저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지금 분위기라면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하고 향후에 어떤 공직자리 임명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그렇게 예. 그 기준화해서 공직자들은 1주택만 뽑겠다. 뭐 예.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선출직도 예. 1주택만 자격을 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했었으면 이 정부가 3년 전부터 그렇게 했을 겁니다. 3년 동안 안 됐잖아요. 예. 자, 지난번 총선 때 다시 보자고요. 예.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후보 공천 기준을 1주택자라고 아예 못 박았어요. 그리고 슬로건도 노노 2주택 뭐 예. 한 슬로건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25%가량 그러니까 176명 중에 43명이 다주택자예요. 민주당도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또. 지금 예. 저 노영민 실장처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국민들한테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은 예. 이유 없이 다 투기꾼입니까? 예.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이 정책을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을 가져야만 하는 1주택이라도 가져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투기꾼이고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고 해서 예. 아까 그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갖게 만들어줬나요? 그건 다른 얘기죠.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 배아픔을 해결했다. 라고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의 인식의 변환이 필요한 것이지 점점 사회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예. 악이라고 몰아가는 것 이건 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게 해봤습니다. 참 최근에 참 부동산 얘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뉴스로 치면은 굉장히 이제 고점에 좀 다다라서 뭔가 대책까지 또 긴급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